방사청, 대한민국 국산 기술로 만든 1500마력 파워팩, 터키 알타이 전차용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지난 KKMD 204와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 썬더 수출에 방해되던 독일산 엔진을 국산화하고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다 편을 제작하고 난 이후 해외 외신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하게 발견한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7일 defenseworld.net이라는 해외 군사 전문지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다파가 두산 인프라코어가 개발한 1500마력 국산 엔진 DV27K와 S&T중공업이 개발한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파워팩을 곧 출시한 예정인 동시에 해외로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인데 이 해외 기사는 한국형 파워팩의 수출 대상 국가로 터키를 콕 집어서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달랐습니다. 한국형 파워팩 수출 대상 국가로 터키가 지명되는 것이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인지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여러 해외 기사를 읽으며 KKMD를 쭉 시청해 오신 가족 여러분들이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터키가 현대 로템의 자문을 얻어서 개발한 주력전차 알타이 때문이죠. 터키 정부는 알타이 주력전차뿐만 아니라 K9 썬더의 파생형임이 분명한 T-155 프루트나 자주포마저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고 대외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 국내 국민들과 유럽 전역에 이주해 있는 터키계 이민자들의 상당수는 실제로 알타이 전차가 100% 자국 기술로 개발된 전차라고 믿고 있으며 알타이의 성능 또한 K2 흑표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터키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주장에 대해 북미 혹은 러시아 쪽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렇게 반박하곤 합니다. 알타이가 K2보다 강력하다고? 제정신이니? K2는 현재 세계 최강의 주력 전차들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알타이가 스테로이드 주사라도 10대 정도 맞고 오면 또 모르겠지만 게다가 너네들 알타이는 아직 개발 중인 전차라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KKMD 48화 K2 5만 수출 가능성에 대한 해외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반응은 편을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권력이 있으면 이런 식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행위가 만연하기 마련인데요. 터키는 이런 국뽕식 선전행위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아 개발한 무기체계를 제3국에 자유롭게 수출해도 좋다는 수출 면허장, Export License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터키의 헌법을 개정한 이후 아카일로에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와 쿠르드족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 때문에 독일 정부는 터키에 대한 파워팩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터키는 알타이 전차의 시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양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마음이 급해진 터키 정부는 일본 및 오스트리아와 파워팩 기술 이전 협상을 시도했으나 역시 제3국에 대한 수출 허가권에 대한 무리한 요구와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민주적 독재 행태, 쿠르드족 인권 탄압 등이 문제가 되어 모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저래 부침을 겪던 중에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서방 세계에서 독일, 미국에 이어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파워팩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터키는 그야말로 희소식이라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에 대한 해외 기사부터 번역을 해본 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주력전차 K2 흑표를 위해 국내 기술로 제작한 1500마력 출력의 파워팩이 곧 출시될 예정이며 중동과 유럽으로 수출될 수도 있다. 이번 주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1500마력 파워팩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서방 세계에서 세 번째로
파워팩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일부 부품에 대한 규정 때문에 지금까지 파워팩 출시가 연기되어 왔지만 이제 그 규정들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방사청은 유럽과 중동 국가들을 국내에서 제조된 파워팩 수출의 잠재적 대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 방사청이 주도하여 개발한 이 파워팩은 터키의 알타이 주력 전차 동력부의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500대 이상의 알타이 전차를 제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도 이들 전차들의 일부를 수출하기 위해 협상 중인 터키 방위산업 책임자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의 신형 파워팩 개발은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폴란드 또한 한국형 파워팩의 또 다른 잠재 고객이다. 2020년 1월 폴란드 정부가 현대 로템으로부터 약 800대의 K2 흑표 주력 전차를 발주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조립된 M1 에이브람스 탱크의 파생형인 K1 전차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M1 에이브람스와는 달리 가스터빈 엔진이 아닌 디젤 엔진에 의해 구동된다. 한국 정부는 K1 전차에 투입되어 있는 기술의 극히 일부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K1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그 결과 자체 기술로 만든 전차를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K2 흑표 개발에 착수했다. 프랑스로부터는 탈레스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르클레르의 자동 장전 장치를 역설계하여 만든 한국형 자동 장전 장치를 통합시켰다. 독일 라인메탈사의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참고하여 자체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를 개발하였고 역시 독일 기업인 MTU에서 만든 MTU 890 V12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하였다. 다른 곳의 자료들과 비교해보면 K2 흑표에 사용된 엔진은 MTU 890 V12가 아닌 MTU 883 엔진으로 확인됩니다. 외신 기자가 잘못된 정보를 사용한 듯합니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설계된 엔진의 가속 성능은 MTU 엔진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편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가속시키는데 독일제 MTU 엔진은 7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에 반해 두산 인프라코어의 DB27K 엔진은 8초 정도 걸린다. 1차 양산된 100대의 K2 흑표에는 MTU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연이어 배치된 2차, 3차 양산분에는 한국산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지난 2020년 8월 7일 해외 군사 전문지 defenseworld.net에 게재된 한국형 파워팩 터키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터키와 중동 대부분 국가들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들입니다. 터키는 이런 종교적인 연대감을 내세워 서방 세계의 무기보다는 같은 이슬람 형제들의 무기를 사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하리마우 경전차를 개발한 데는 이런 종교적 배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하나디펜스가 만든 K21105와 필리핀에서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터키 FNSS의 카플란, 인도네시아명 하리마우 경전차도 그렇지만 알타이 주력 전차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지에서 K2 흑표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차 제작 기술의 상당 부분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도입받은 터키는 물론 터키 자신은 자체 기술이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공업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기반 기술이 탄탄한 한국과는 달리 이제 겨우 국산 자동차를, 그것도 해외 기술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배터리로 움직이는 전기차를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터키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교적 정치적 이유로 기갑 차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조차 수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실제로 터키 FNSS와 인도네시아의 PT 핀다드가 공동 제작한 카플란 경전차도 파워팩은 미국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은 민간 트랙터용으로 제작된 캐터필러사의 C13 디젤 엔진입니다.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도 파워팩 개발에 10년 이상이란 시간을 소모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터키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defenseworld.net의 주장대로 한국 방사청이 터키에 한국형 파워팩을 제공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터키의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한국형 파워팩의 제3국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도 함께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터키가 500대 이상의 알타이를 제작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한국형 파워팩도 그 수만큼 수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장소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과 맞부딪히고 있는 터키라는 점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형 파워팩을 터키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기어코 수출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제3국 수출에 대한 라이센스 허가는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